예, 3교시 계속하겠습니다. 예, 요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문구와 용례죠. 자, 피고인,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재판장이 물어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파일이죠. 네, 요거만. 네. 예, 피고인 보통 판사 왼쪽에 앉아 있죠. 변호인도 그 옆에 앉아 있고, 판사 왼쪽에 앉아 있고, 검사는 오른쪽. 예, 죄 내용.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보통 농인분들이 이제 피고인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죄 내용은 이렇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예. 그러니까 이 단계는 아직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단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뭐 인정을 하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이제 무죄나 또 일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죄 내용. 예. 근데 원문은 공소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공소사실에 이제 예, 뭐 오케이 하는지 인정하는지 맞는지 아니면 의견이 다른지 이야기를 해라. 이게 여기서 이야기보단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예, 응답하는 거죠. 아, 단어구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수 예를 보여드리겠다. 예, 공소장 받고 이제 읽으셨느냐? 예, 의견을 말해달라.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 강조용법이기도 하고 예, 예. 피해자 맞은 사람 그죠? 잠깐 뭐야? 뭐 뭐라고요? 아,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김기철이 먼저 때렸다. 네네네. 그러니까 먼저 손방울 날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싸움 다툼할 때 누가 먼저 때렸느냐 뭐 이런 거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서로 먼저 때렸다 하기도 하고 어 뭐 그 서로 똑같은 기억을 갖더라도 음 특히 이제 먼저 맞은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에 대해서 어 이제 잘못이 크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먼저 때렸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많이 세게 누가 때렸느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위해를 강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때린 경우에는 더 큰 죄를 묻습니다. 김기철이 먼저 때렸다. 그죠? 자, 피고인 홍길동은 예, 맞았고요. 그죠? 잘 표현됐죠? 홍길동이 맞은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 때렸고 공간 설정됐으니까 김기철 때린 거죠.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법 똑같다. 이게 정당방위 이렇게 하나요? 잠깐만요. 사전을 봅시다. 무슨 정당 이런 게 있나? 없죠? 네. 없으면 정당방위도 없을 텐데. 있다. 법 똑같다. 이게 왜 정당방위일까요?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죠?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여야 됩니다.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로, 예, 정당방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이게 왜 정당방위일까요? 이게 왜 정당방위일까요? 예, 이게 보통 많이 주장하는 거죠. 예,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 건데 그럼 정당방위 아니냐. 2018년 3월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가 연기한 이지아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 재판에서도 과연 정당방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다라는 규정이죠.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법 규정만 보고는 잘 모르시겠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위협했던 사람에게 지금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에게 침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에게 미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네, 이런 게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상당한 수준의 위해를 가한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해를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미리 안 됩니다. 현재 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한테 뭐 학교 폭력도 그렇고 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예, 이런 아주 그러니까 예, 정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예, 보복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야 합니다. 법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모든 이익을 말하지만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비춰보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연시될 수 있는 정도라야 합니다. 방위 행위자는 적합한 여러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다 큰 피해를 준 방어 행위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볼까요? 2014년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가한 첫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했지만 그 후에 도둑이 도망가려 했거나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린 행위는 별도 폭행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 정도도 초과하였다고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 것만 그래서 정당방위입니다. 근데 이 빨래 건조대로 얻어맞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이제 때린 거죠. 그건 이제
과도하다고 해서 초과한 거죠. 정당방위가 아니고 이제 유죄 판정이 났겠죠. 반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때려서 죽었죠. 폭행치사면.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습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맙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습니다. B씨는 오호, 네. 예, 뒤에서 제압을 하고 이렇게 목 부분을 누르는 게 이제 미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질식 가능성이 있어서.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고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의 부인이 위협을 당하는 동거녀를 숨겨주고 A씨를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A씨가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가 아닌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를 제압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한 행위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적 이게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심도 뭐 판례를 이용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강력하고 요걸 갖다 놓고 이 경우도 그에 해당되는지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는 그 경우보다 더하다 뭐 이런 거죠. 아저씨의 사례를 넣어서 살펴볼까요? 피해자는 지한이의 할머니 둘만 사는 집에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지한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죠. 피해자는 늘 술에 쩔도록 취해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어린 지한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한 번은 지한이가 기절할 정도로 때리기도 했죠. 지한이는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맞아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방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어 할머니를 때리고 있는 피해자를 힘껏 찌릅니다.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어린 지한이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재판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정당방위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폭력을 휘두르다가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에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거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때렸던 쌍방 폭행 사건이에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분들 대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때리자 이에 화가 나도 반격하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방위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또 방위에 필요한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6년간 형사사건만 2,000건 가까이 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정당방위가 소재로 많이 사용되지만 정당방위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현실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국은 좀 이런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상대방이 총만 소지하고 있어도 먼저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가끔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법원 도둑에게 폭행을 하여 도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소송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남성들이 여성의 집 앞에 와 있는데 집에는 어린아이와 본인뿐이라고 합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금방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은 12구경 건총을 꺼내어 아이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다시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어린 아들과 단둘이 집에 있었고 남편은 한 달 전 크리스마스에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여성은 911에 전화를 걸어 묻기를 남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허락할 수는 없으나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합니다라고 응답했고 결국 그녀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2명의 괴한 중 1명을 현장에서 사살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괴한 1명은 당시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범죄 행위로는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 뿐인데 미국에서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목은 가택 침입으로 인해 친구가 살해당한 것이 살아남은 괴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경찰은 그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당방위법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으로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도망칠 필요 없이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기소도 안 됐을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이제 입건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한국은 어떤 식으로 보장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냐? 지난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남성에게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역시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논란이 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자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는 여성의 얼굴을 갑자기 내려칩니다. 아기 엄마는 같이 팔을 휘두르다 뒤로 물러나서 유모차를 붙잡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여성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며 다짜고짜 뺨을 때린 건데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냥 다 어이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자기 부인이나 아이가 맞아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릴지. 집안에 갇힌 채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진 박모 씨. 폭행을 피하려고 달아나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여전히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인정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역시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상습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할 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좀 더 넓히자라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 사례에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 이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먼저 때린 거에 대한 보복은 쌍방폭행일 뿐입니다. 범죄자도 그렇고요. 네, 이거 다 정당방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야. Is that in Phoenix? 네. Do you have the hurt you? I've done. We're here. Okay. That's you, or did they operate? Other had a gun. Eric, ERICK, or? While I'm talking to somebody, passed out. The conversation continues as the officer tries to convince Garcia to get out of the vehicle and over to a safe area.
Put your hands on the wheel, man. 예, 미국 경찰 정당방위는 되게 넓게 오야 쇠사슬을 총 맞을 것 같아. Get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I'm going to shoot you. Do you understand that? 이 정도면은 총 쏴도 정당방위일 것 같아요. Get down now. You better get down. I'm going to shoot you. Just drop the. Immediately transported to the hospital where 쏜 것 같은데. Drop it. Shut. where unfortunately he did not. 정당방위로 인정될 거예요. 미국은 좀 광범위한 쪽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흑인 청소년이나 흑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흑인 장교한테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근데 여긴 차를 멈추라는 그 지시를 어겼긴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던 중에 미 육군 흑인 장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찰이 주유소에 정차한 검은색 SUV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손을 내보이라고 소리칩니다. Put your hands out the window. Turn the vehicle off. Put your hands out the window. 군복을 입고 있는 흑인 이게 총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운전자는 백인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손을 내보인 뒤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What's going on? How many occupants are in your vehicle? It's only myself. Why are your weapons drawn? What's going on?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운전자는 자신이 군인이라며 신원을 밝히고 다시 무슨 일인지 묻지만 경찰은 전기 의자에 앉히겠다는 막말까지 합니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is you're fixing to ride the lightning, son. What? 운전자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리길 거부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최루액을 발사합니다. Take your seatbelt off and get out of the car. 고통스러워하는 운전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경찰은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Can you please talk to me about what's going on? Why am I being treated like this? Why? You're not cooperating. Get on the ground. 경찰은 차에 번호판이 없어 정지를 명령했지만 운전자가 따르지 않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the reason we did that is because we followed you for a mile and a half with lights and sirens on, and you didn't pull over. 하지만 운전자는 임시 번호판을 단 세 차를 몰았으며 밝은 곳에서 세우기 위해 서행한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미 버지니아주 윈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현역 육군 중위로 확인된 운전자가 이달 초 단속 경찰 2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영상이 알려졌습니다. It's really shocking to see law enforcement behaving this way to people who have. 그 형사 재판도 열리겠지만,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걸어서 어마어마한 아마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어디야? 그 주정부에서 아마. 예, 보통 이렇게 흑인. 예, 뒤에서 목을 이렇게 눌러서 제압하는 식이거든요.
Man, I can't breathe in my face. What do you want? I can't breathe. Please, the knee in my neck. Bro, get in the car, man. I can't. He was ordered to step from the car. After he got out, Bro, in the car by now, bro. He's not resisting arrest or nothing. officers were in distress. In your knee and his neck. Yeah, you got your feet right on his neck, bro. 경찰의 총격으로 20대 흑인 청년이 목숨을 잃어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당시 총격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전기 충격기, 즉 테이저 총을 쏘려다 착각해 권총을 쐈다며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에 접근한 경찰관들. 차에서 내린 흑인 청년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청년은 경찰의 손을 뿌리친 채 차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경찰관은 전기 충격기를 쏠 거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총에 맞은 뒤에도 차를 몰고 떠난 청년은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단테 라이트라는 이름의 20살 흑인 남성으로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이 등록 기간이 만료돼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뒤 지역 주민들은 미국에서는 이 경찰 지시를 저렇게 지시에 반하는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흑인 소년도 총 맞아 죽었죠. This shit's crazy. What's up? This crazy guy. He just stole 2 sodas. Like fuck the. This is the one the store dude. What's up? The Oh shit. Oh shit. Oh shit. They got their guns out. Oh, they just killed this man. Damn. Oh, they just killed this man. Why? Killed this man. 저것도 지금 정당방위라고 할 텐데. 여덟 살한테? Stand up and put your hand. That he was simply having a temper tantrum. Face it may not during their formative years. 별로 인기가 없죠. 일반인들의 매복 공격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미국 경찰이 이번에는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미국 경찰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여성 경관인 제니퍼 마틴은 최근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러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19살 식당 점원은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주문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뒤 다가온 식당 매니저는 태연히 웃으며 점원의 거절 권리를 전달한 뒤 대신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수모를 당한 마틴 경관은 곧바로 환불을 받아 식당을 나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관들은 모욕적이고 끔찍한 일이라며 분노했습니다. This is inexcusable behavior for an employee in an establishment to be treating a uniformed police officer or anybody in the public like that. 경찰 노조가 해당 점원의 해고를 요청하고 불매 운동에 나서자 식당 측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추락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위상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일반인의 총격에 숨진 경관은 모두 7명. 텍사스주 백인 경관은 흑인 용의자의 매복 공격에 처형당하듯 숨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원한 범죄로 추정됩니다. 또 일리노이주 베테랑 경관은 수배 중이던 용의자를 추적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Targeting of police officers is totally unaccep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the safety of our officers wherever they serve. 공권력 남용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 경찰은 경찰과 시민 간 신뢰 추락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미국에선 또 한 명의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다른 이들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쓰고도 총까지 또 여러 발 쏜 건데요. 항의 시위는 다시 격화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텍사스주 울프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31살의 흑인 프라이스 씨가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건 당시 프라이스 씨는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Jonathan saw a domestic dispute unfolding between two people he did not know. He intervened and the male became aggressive towards him. I understand that they may have had some sort of verbal. Coming to the circle. Hold on, wait. Yes, I agree. Thank you. Hold on, excuse me, guys. Thank you. They did it? Yes, I agree. Thank you. Hold on, excuse me, guys. Thank you so much. Make room. Make room for them, please. Keep that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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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it so bad. We're going to say the names of all those who lost their lives. Ahmaud Arbery. I'm the only one out here. You want to come out here right now? You want to come out here right now, boss? See if you're not going to see if you're not going to I'm the only one out here. On the whole 165th. So asshole. You got Smallwood. Amadou Diallo. Amadou Diallo. Walter Scott. Walter Scott. Eric Garner. Eric Garner. Freddie Gray. Freddie Gray. George Floyd. George Floyd. Let's take a moment of silence. Sean Farrell. Thank you.
정당방위가 웬만하면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완료형인 것 같은데. 읽었죠? 완료해 완료. 그러니까 공소장 못 받았거나 읽어보지 않았으면 안 되죠. 예, 정당방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부동의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었으면 좋은데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재판까지 올려오면 경찰이나 검찰 뭐 이때부터 다 조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설명도 했을 거고 쌍방폭행이고 이제 주장할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인정하거나 전체를 부동의하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인정하는데 어떤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쪽이 지금 홍길동 이쪽이 김기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쪽을 때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공간 설정돼 있기 때문에 홍길동을 때린 건 누구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 이때는 가능하죠. 김기철이 홍길동을 때린 거니까. 이거는 맞죠? 이 사람은 얻어맞고 김기철한테 얻어맞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원인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그래서 나는 얘를 때렸다. 이건 정당방위다 이건데 야 이것도 무슨 관용적 표현인가요? 정당방위 아니면 사전에 올라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간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죠. 자, 파일을 다운받으면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예, 요거 내용입니다. 예,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이고요. 예, 재판 진행은 아주 간단히
하고요. 누구한테 맡기는지가 공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죠. 공간 설정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간이 재판 절차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간이 재판 절차에 따르는 거죠. 간이 재판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증거 조사도 간단히 하고요. 예, 묻지 않고요. 예, 앞에 거는 예,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 뭐 이거 단어죠? 예, 자백. 고백하는 거죠. 예. 네, 죄를 인정하는 거. 죄 인정하는 거하고 자백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자백을 통해서 인정할 수도 있는데 검사나 이제 그 형사가 추궁해서 죄를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 부인, 예. 그런 적 없다 이거죠. 예. 아니다. 멋지다. 예,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그대로 했죠? 간단하게 조사하는 이제 재판이죠. 이거는 예, 검사 증거 신청 이건 다음 부분인데 간이 재판 근데 이렇게 달리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예, 재판 절차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느 게 더 잘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간이 공판 절차를 예, 재판 절차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는데 여기처럼 간단하다를 먼저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전 거 간단한 조사 재판 이게 나을까요? 전 앞에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